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0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실무 시험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설치하셨고, 네, 자 지우상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보시면, 자 실무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우상사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문제 1번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서 우리가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에,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옆으로 조금 당겨볼까요? 네,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세무, 그 다음에 가로공원로 20-1, 그 다음에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사무기기. 그래서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사무기기. 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개업연월일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천세무서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관할세무서를 F2 눌러서 부천이라고 검색하시면 부천세무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문제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맞춰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라 그랬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들을 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열어두시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먼저 맞춰보시면 상품 매출원가 동일하고요. 그럼 이제 급여서부터 급여 1450,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접대비 금액이 틀렸네요. 그쵸? 접대비 75만원이니까 여기 있는 거 75만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임차료가 빠졌네요. 그쵸? 네, 임차료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넣어주시면 되고, 순서를 똑같이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임차료가 자기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차량 유지비, 수수료 비용, 광고 선전비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50만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자 비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자 비용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 맞는지 확인.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115만원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 가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을 거기에서 대체 적용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어요.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프로그램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해주게 되면 여기 계정 과목 중에 이렇게 여비교통비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먼저 찾아주시고 여비교통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 그랬으니까 대체 적용의 3번 직원의 국내 출장비 예금 인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우리 분류 과목들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외상 매입금하고 단기 차입금.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셔서 외상 매입금부터 살펴볼게요. 외상 매입금 계정 들어가셔서 라라무역의 금액이 2,320만원, 2,3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양산상사 F2 눌러서 치셔야지 돼요. 양산상사 3,58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여기 아래 대차 차익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단기 차익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익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굿맨이라고 3,600만원 F2 눌러서 굿맨 3,600만원 넣고 나면 대차 차익 없어졌죠? 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맞춰드렸고,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7월 15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우리가 7월 15일 날, 네. 이렇게 놓고 할게요. 자, 일반 전표 7월 15일이고요. 07월 15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는 6개월 만기 약속 어음받았고 나머지는 8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이죠. 그죠? 팔았을 때 주의하셔야지 되는 거 우리 대변에 상품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상품이니까 상품 매까지 치셔서 상품 매출이 400만 원입니다.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세요. 상품이라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매까지 반드시. 자, 그리고 차변에 20%는 20% 80만 원이죠. 그죠? 약속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태형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태형 이렇게 코드 번호만 똑같이 써주시면 태형 상사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월 25일 날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금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차입 기간이 몇 년? 3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날짜를 08월 25일.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1,500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큰손은행.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뭐라 해요? 통신비,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네, 이렇게. 그러면 09월 5일날 우리는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가 되겠죠. 우리 무조건 800번대니까 5만원, 그리고 수도광열비 4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10월 5일날 거래인데 10월 5일날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을 샀는데 매출 거래처에다가 선물했대요. 그쵸?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수증 금액, 그러니까 거래처에 선물했으니까 접대비, 그 다음에 결제 구분에 보시면 여기에 현금으로 3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날짜는 10월 05일입니다. 우리는 차변에 813번 접대비의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4일날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10월 24일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 취득세, 재비용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5,23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일이 되겠고요. 11월 2일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02일날. 그럼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 온나라 300만원이 없어져야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은 무조건 코드의 다음 번호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대손충당금은 109번. 대손충당금이 9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 문제가 나왔네요. 급여 문제. 자, 급여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급여 명세표가 나오게 되는데, 자,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 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지급액 합계. 얘가 급여예요. 지급액 합계. 그 다음에 공제액의 합계. 63만 5,010원. 얘가 항상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지급, 차인 지급액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냥 분계 끝났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짝대기 긋은 것과 똑같이 분계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801 급여 420만 원이라 했고요.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63만 5,010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급여 문제는 이게 틀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예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마지막이네요. 12월 15일 날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그럼 현금 나가니까 우리는 자 12월 15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한상사 700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이 200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저 지금 계속 코드 번호로 입력하죠. 그쵸? 코드 번호로 입력하시니까 굳이 계정 과목을 치지 않아도 되니까 초반에는 계정 과목으로 연습을 조금 하시되 시간이 지나면 코드 번호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주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갈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에 오류가 발견됐대요. 수정, 삭제, 추가, 그래서 올바르게 정정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한번 가볼까요? 08월 20일 날 현금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 매입하기로 계약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면 선급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나가야 돼요.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요? 선급금. 둘이 상사는 맞으니까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9월 16일 이자를 지급했는데 400만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상환했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나간 건 맞는데 이자 비용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누구 거? 나라은행.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나라은행 단기 차입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문제.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결산은 우리 무조건 몇 월 며칠? 12월 31일로 가시면 되겠고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원 차입하고 차입금 상환 시점에서 원금과 함께 일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 계산해야죠. 월할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우리는 금액이 3천만 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4월 1일 날 우리는 3천만 원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율이 5%. 그러면 150만 원이 나오나요? 이 150만 원이 1년분입니다. 1년분. 그런데 우리는 4월 1일에 차입했으니까 오늘은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달치가 돼요. 그래서 9달치만 계산하는 방법은 곱하기 9 다시 나누기 12. 12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오고 거기에 곱하기 9를 해주시면 1년분이 나오겠죠. 9개월분이 나오겠죠. 자, 그럼 계산기에다가 15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우리 112만 5천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요게 우리는 이자를 지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이제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이 원래 112만 5천 원이 생겨야 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112만 5천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 경과분 발생이자는 15,0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일 현재 예금이라 그랬으니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요, 받아요? 이자를 받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해야 한다.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간 경과분 이자 15,000원이 생겼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아직 안 적었으니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그래서 얘를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수수익.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미수수익이 15,000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15,000원 수익이 발생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 문제 보시면 이제 감가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재고액. 자, 우리는 얘를 이제 우리가 자동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입력하실 거는 기말상품재고액, 대손, 감가상각, 그리고 퇴직급여,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2급에서는 소득세고요. 전산회계 2급은 소득세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회계 1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5가지는 무조건 결산자료에 입력할 거다. 그럼 감가상각비 비품이라 그랬으니까 비품의 감가상각비에 170, 기말상품 650 이렇게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결산자료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표 추가 F3. 그래서 F3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로 가셔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 원가 설정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계 1급서부터는 제품 매출원가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탭 1, 탭 엔터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가시는데 회계 2급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감가상각비 그랬으니까 비품 감가상각비 여기 화면에 비품 감가상각비 찾아가셔서 얼마예요? 170만원 그냥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말상품재고액. 기말상품재고액 바로 여기 있죠. 기말상품재고액. 그래서 6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두 문제가 끝이니까 여기까지 해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그래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감가상각비,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예요. 조회 문제. 첫 번째 1번은 수석상사에 발행한 지급어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회사명이 나왔죠? 그쵸? 자, 우리가 마지막 조회 문제에서 회사명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거래처 원장.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가시는데 자, 문제에서 지급어음이라 그랬는데 지급어음 중에서 수석상사에 발행하여 지급어음의 발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무슨 변을 봐야 돼요? 대변을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지급어음의 대변을 4월에서 6월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4월에서 6월까지 지급어음의 거래처 그냥 땅땅 치시면 뭐 수석상사 이렇게 나오니까 대신에 우린 전기후 2월을 제외한 대변만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월서부터 6월 보통예금 입금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1월에서 6월 이것도 그냥 거래처 원장이 아니라 얘는 1월서부터 6월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총계정 원장으로 갈까요?
뭐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고 1월서부터 6월까지 보통예금을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변이 쭉 나오는데 1월서부터 6월 것까지만 봐야 하니까 전체 합계해서 전기 2월을 빼주셔야 합니다. 친절하게 우리 문제에서 전기 2월 금액은 제외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에서 전기 2월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2156만 2천원에서 마이너스 3,500만원을 빼주시면 8,656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정답은 8,656만 2천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 큰 달, 작은 달. 이것도 메모장에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회 문제에서 큰 달 또는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야지 돼요. 총계정 원장에서 기간과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우리 문제 다시 확인. 1월서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접대비 813번 접대비 중에 뭐라 했어요?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금액은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은 3월이고요. 그렇죠? 3월이고 27만 2천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108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